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제게는 그런 인생책 3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작가 미영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제게는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중요한 3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책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저만의 인생책 3권을 오늘은 소개해 볼까 해요. 저의 첫 번째 인생책은 제가 14살 무렵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섰는데 교문 앞에 있는 문구점들이 한 3, 4개 정도가 됐었는데 그 문구점에서 하얀 빛이 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때를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문구점에 하얀 엽서들이 걸려 있는데 하얀 엽서에 소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어요. 너무 청순하고 예쁜 소녀여서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저는 그 예쁜 소녀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 엽서에 적힌 글들이었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제 심장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심쿵했다 그러죠. 정말 놀랐어요. 거기에 쓰여졌던 글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글에 출처를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글이 누구의 글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 저의 취미가 그 하얀 엽서를 한 장 한 장 사서 모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그 엽서에 첫사랑의 감정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시가 홀로서기라는 시였는데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다가 동네 서점에서 우연히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를 발견했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시집은 1987년도에 첫 발간이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30년이 넘도록 이 책을 잘 간직하며 때때로 마음이 공허해질 때 꺼내보고 예전에 첫사랑 같은 느낌을 다시 느껴보곤 하는데요. 이 시집의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홀로 서기, 인생은 홀로 서야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무렵 사춘기였었는데 저의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건드리기에 충분한 시집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 두 번째 책은 그로부터 10년 뒤에 만나게 돼요. 첫 책이 14살 무렵이었으니까 두 번째 책이 24살 무렵이었어요. 한창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불안한 세상을 살던 시기죠. 인생이 어디로 흐르는지 꽤 많이 방황하던 시기였었는데요. 뒤돌아보면 절망 속에 희망이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쩌다 우연히 이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이 책 혹 읽은 분들도 있으시겠죠. 이 책을 열어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의 마음이 이 문장들에 많이 닿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저는 그 키 큰 나무 숲을 지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뭐 지금도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 있긴 하죠. 하지만 약한 청춘일 때 다가온 이 구절은 저를 성장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깨달음을 줬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스스로 좋은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두 번째 운명적인 책을 만나면서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살게 하더라고요. 이런 인생 철학을 갖게 됐었는데요. 그 뒤로 세월이 또 흘러요. 결혼을 했고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세 번째 인생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책 제목부터가 뭔가 확 끌어당김 이런 게 오더라고요. 맞아. 나에게는 꿈이 있었지. 내가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고 그러면 지금은 꿈을 실현할 때다. 이러한 영감을 준 책이었어요. 이 책은 살림과 육아 때문에 덮어둔 아내의 꿈들을 이뤄보자는 메시지가 담긴 책이었거든요.
사람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자기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제가 사실 작가가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이 책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제 나도 꿈을 펼쳐야겠다. 나의 잃어버린 꿈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재밌게도 저의 인생책 세 권은 10년 주기로 찾아왔어요. 처음 찾아온 게 14살 무렵이었는데 그때가 1987년이었었거든요. 1987년에 홀로서기라는 서정윤 시인의 시집을 만났고요. 그 뒤로 10년 뒤 1997년에 이 책 박노해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을 만났고요. 그 뒤로 다시 10년 뒤 2007년 박미경 원장님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만나면서 저의 삶이 방향을 찾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그래요. 누구나 인생에 결정적인 한 방이 있죠. 평범하게 살아오던 어느 날로부터 갑자기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아, 나 이거 아니었어. 나 이제 이렇게 안 살겠어. 나 이제 변해야겠어. 라는 시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 세 권을 통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인생을 지탱하는 어떤 중심축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인생에 큰 역할을 했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책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마도 지금의 작가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저의 직업은 글 쓰는 작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도 되돌아오고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도 되돌아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 권의 책의 작가들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인연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책 만나신 적 있으시죠? 제가 7년째 작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도 종종 행복한 메시지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독자들로부터 제가 쓴 책이 인생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쓴 글의 내용을 보면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분들 덕분에 저는 꿈을 이뤘다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을 찾았고 그 꿈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적인 사람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책, 인생사람 만나서 앞으로 더 행복한 나날들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